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토요일 영국에선 찰스 3세 대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 찰스 3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왕실 지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영연방을 탈퇴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찰스 3세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찰스 3세의 대관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네. 영국에서 대관식이 치러진 게 70년 만의 일이라고요? 그렇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 다음에 치러진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영국인들도 제 생애 처음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런 분들이 그러겠네요.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현지 시각으로 6일 오전에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찰스 3세 대관식이 치러졌습니다. 작년 9월 8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죠. 그 뒤에 바로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관식을 이번에 이제 즉위한 뒤 8개월 만에 하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953년 6월 2일에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 70년 만에 치러진 대관식이 되겠습니다. 찰스 3세가 그 4살 때 어머니가 즉위를 한 거예요. 52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왕위 승계 서열 1위가 됐고요. 9살이던 1958년에 영국의 왕세자로 정식 책봉이 됐고 이제 왕세자가 된 뒤 65년 만에 공식적으로 국왕으로 선포가 된 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하는 건 1066년 정보강 윌리엄 1세 이후에 이어졌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죠. 찰스 3세가 그래서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른 40번째 영국 국왕이 됐습니다. 그 4살 때 왕세자가 됐는데 74살에 지금 4살 때 어머니가 즉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왕위 서열, 승계 서열 1위가 된 거고 그렇죠. 9살 때 왕세자로 9살 때 네, 공식 60년을 훨씬 거죠. 넘게 왕되기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때하고 대관식 비교하면 네. 어때요, 이번에?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군주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70년 전보다 행사 시간이나 참석 인원들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마차 행렬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2.1km를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8천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2,200여 명으로 참석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차 행렬 길이나 참석한 인원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고요. 네. 행렬에 참가한 군인들 숫자가 70년 전에 3만 명이나 됐는데요. 이번에 4천 명이었습니다. 예. 4천 명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전에 그렇죠. 3만 네. 명은 도대체 얼마나 걸렸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끝도 했는데요. 없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 카밀라 왕비가 1911년에 제작됐던 왕비의 왕관을 재활용했습니다. 근데 왕관을 재활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규모를 이렇게 줄인 대신에 곳곳에 종교와 인종, 성별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영국 왕실이 현대화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 점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100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전통은 이제 그 틀은 큰 틀에서 계속 이제 따라서 이렇게 재현을 했고요. 네. 반면에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군주상도 담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죠. 그래서 찰스 3세가 역대 국왕 중에서 처음으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특별 기도문을 낭독했는데요. 내가 모든 믿음과 신앙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영국 국왕은 국왕이기도 하지만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수장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모든 신앙과 믿음의 축복 이렇게 언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가 지금은 혼합돼 있으니까 네. 영국의 현재를 존중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리시 수넥 영국 총리도 사실은 힌두교도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총리로서 성경을 낭독을 했고요. 대관식 사상 처음으로
정도로 찬송가가 여러 언어로 불렸어요. 공식 영어 외에도 웨일스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아일랜더 이렇게 영국에서 사용되는 영연방 안에 지역의 있는. 지역의 언어들로도 이렇게 노래가 이제 불려졌고요. 여성 사제가 대관식 역사상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카리브해 출신 여성인 플로엘라 벤저민 남작이 국왕의 비둘기 호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왕실 고문기관인 추밀원의 의장이면서 네. 집권 보수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페니 모돈트가 대관식에서 군주의 위엄을 상징하는 국가의 검을 여성 최초로 대관식 내내 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관식에 성직자들이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데 네. 성공회 외에도 이슬람, 힌두, 시크, 유대교, 불교 이렇게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으로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장면마다 여성, 흑인, 다종교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 왕실은 화합, 조화를 추구하는 찰스 3세의 의도가 반영된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그렇죠. 네. 못 보던 장면들이었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대관식 치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네, 얼마나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까? 최소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최소 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7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들어가네요. 네. 혈세 낭비 논란이 당연히 나왔겠죠. 이 대관식 규모를 70년보다 줄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70년 전보다 지금 70년 전에 썼던 비용을 지금으로 환산하고 뭐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 네. 예전보다 2배 이상 더 쓴 거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안이 많이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대요. 근데 지금 영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달에 3월에 물가 상승률이 10.1%나 됐는데 아직도 높네요.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10%대니까 영국이 얼마나 안 좋은가 지금 이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대관식을 하는데 지금 왕실이 부유하지 않느냐, 왜 납세자들의 세금을 여기 들여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영국 내에서 나왔습니다. 찰스 3세 개인 재산이요 최소 18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습니다. 개인 재산이요. 네. 이번에 상속받은 재산도 우리 돈으로 7천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는데 법에 따라서 상속세를 또 면제받았죠. 그리고 영국 의회로부터 연간 8,6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436억 원 정도의 왕실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세습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또 법인세를 안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았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이 비용은 정부가 내선 안 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실도 이런 비판을 의식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대관식의 경제적인 효과는 1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호텔 예약은 일찍 끝났고요. 대관식 기념품이 정말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매연구센터는 대관식 행사와 관련된 수익이 14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2조 3,400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추산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영국 정부가 대관식을 맞아서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네. 오늘을 추가 공휴일로 또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관광업, 여가 산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산업들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하루를 쉬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영국의 5월 GDP, 2분기 GDP는 소폭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걸 다 믿어야 될지 네. 아니면 부분만 믿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총합을 항상 했을 이런 게 때 늘 이렇게 그러니까요. 발표를 하니까요. 어렵죠. 도대체 어디까지 믿으라고 발표하는 네.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영국 그 국왕의 네. 대관식이 열린 거잖아요. 네. 70년 만에 열린 그렇죠. 거니까 전 세계에서 뭐 축하하려고 하는 귀빈들이 네. 많이 참석했겠어요. 네, 203개국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왔고요. 영연방에 속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총리 등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 정상들에는 대부분 초청장이 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미얀마,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정상에게는 초청장이 가질 않았는데요. 타국을 침공했거나 자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상은 초대하지 않겠다라는 영국 왕실의 의지로 해석이 됐고요. 북한과 니카라과에는 정상 대신 고위 외교관 앞으로 초청장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실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요. 20개 국가에도 초청장이 보내졌는데 이 중에서 스페인의 펠리페 6세 국왕과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등은 직접 참석을 했고요. 네. 일본에서는 왕세자 부부가 갔습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유럽 왕실 등도 왕세자나 왕세녀가 대신 갔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영국 국왕 대관식은 신 앞에서 치러지는 왕실과 국민의 성스러운 의식 이렇게 여겨져서 지금까지는 외국 왕족을 초청한 적은 없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변화한 시대를 좀 따르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통을 좀 따르지 않고 외국 왕족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일찌감치 안 간다고. 영국은 미국의 최우방국 최우방국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BBC가 강조한 점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영국 국왕 대관식에 참석했던 사람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이 식민지였잖아요. 예. 독립전쟁도 치렀고 예. 그리고 1812년에는 미국과 영국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갈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적대국이었으니까요. 30년대 대서양 횡단 항공여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여기로 오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그렇게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또 못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53년에 대관식을 치를 때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불참을 했습니다. 그때도 대신 특사를 보냈는데 당시에는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6.25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유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다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빨리 갔다 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높았는데 역시 가지 않고 질 바이든 영부인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는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니냐. 우리를 좀 무시했다라는. 아예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네. 영부인은 갔잖아요. 아니 안 보낼 수는 없죠.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완전히 안 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특사를 보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사 대신 이번에는 이제 질 바이든 영부인을 대신 보내면서 좀 약간 격을 좀 맞췄다라는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영국과 미국 간에 좀 역사적으로 미묘한 관계를 여전히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영국행 항공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약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영연방 국가들보다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영국을 찾은 미국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우리 돈으로 7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이게 대관식에 들어간 총 비용의 40% 이상을 미국인들이 채워준 셈이다라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약간 미국 사람들이 또 영국에 대해서 네. 갖는 그런 인식이라는 게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로망 같은 것도 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그 국가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대표는 혹시 참석했어요? 참석을 했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가지 않고요. 한정 부주석이 이제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 인물 때문에 또 영국에서 반응이 좀 좋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홍콩하고 마카오 관련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기간 동안에 이른바 송환법을 제안한 예. 인물이 한정 부주석이었고 그리고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가 있었을 때 무력 진압을 지시했던 예.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책임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니까 홍콩 시민들에게 또 비자를 내줬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라고. 그래서 양국 관계가 조금 악화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물이 대관식에 축하 사절로 오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영국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영국이 지배할 때는 그럼 다 뭐 좋았냐? 네. 또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네. 뭐 1980년대까지는 막 부패도 굉장히 심하고 네, 홍콩도 네. 상당히 그렇죠. 문제가 많았었는데 네. 그 시절 다 좋은 것처럼 말하는 건 억울해.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영국 국민들 반응인데요. 그렇죠. 국민들 대관식에 관심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앞서 네. 그 돈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여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는 열광하는 수천 명의 시민이 담겼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자리에 간 사람이야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 여론조사 업체인 유고브가 대관식 전에 영국 성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응답자의 64%가 대관식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아니면 전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4세 응답자로 좁혀보면 이 비율이 75%로 더 높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젊은 층은 왕실에 대한 지지는 이전 세대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반발했던 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루 행사를 치르는 게 맞느냐 여기에 반발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젊은 층은 이제 해리 왕자가 왕실과 결별에 나가고 또 앤드루 왕자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2020년을 전후해서 왕실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25세에서 49세에서도 응답자의 53%만 왕이나 여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군주제 지지 비율이 81%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젊은 층에서는 확실히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영국이 그렇다면 100년 뒤에도 군주제 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봤더니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제는 4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찰스 3세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비해서는 확실히 인기가 없는 국왕이죠. 그리고 이제 다이애나 빈과의 이제 복잡한 가정사도 이제 많은 지지율을 떨어뜨린 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말년에도 70% 이상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근데 찰스 3세는 즉위 초기 3개월간은 5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 왕실이 지지가 많이 떨어졌을 때가 다이애나 빈이 1997년에 사망한 이후부터 크게 불거졌으니까 왕실 인기가 그렇죠. 떨어진 중심에는 사실 찰스 3세 책임이 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대관식 날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도 열렸어요. 네, 영국의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리퍼블릭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 회원 2,000여 명이 런던 중심가에서 나의 왕이 아니다라는 그런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선출된 국가원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펼쳤는데 결국 52명이 소란행위, 공공질서 위반, 치안방해 같은 그런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비폭력 시위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체포가 됐고 이 리퍼블릭 측은 경찰이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체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너무 좀 과도하게 진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왕위를 안 물려준 게 찰스 3세가 인기가 없기 때문이고 그렇죠. 뭐 믿업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정도로 지지율이 낮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왕위 자리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우호적인 평가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했던 것보다라는 걸 앞에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만큼은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찰스 3세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좀 우호적인 평가가 있는 건데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동물권 존중 같은 진보적인 사회개혁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나선 건 맞아요. 그래서 현대적 왕실의 역할 모델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들이 찰스 3세가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60%였고요. 잘 못하고 있다가 14%였으니까 잘한다는 답이 못한다는 답보다 4배를 넘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지율 과반 이상은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초반에는 55%였는데 지금은 60%대로 올라간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왕을 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연방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군주제 지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캐나다에서 대관식을 축하하는 행사가 70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인의 9%만 이번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을 정도인데요. 4월의 여론조사에서는 캐나다인들의 60%가 찰스 3세를 국왕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주도 지금 대관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조명을 켠 주요 건물들이 많은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그 키는 걸 갑자기 취소했어요. 전기를 아껴야 된다라는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댔지만 이 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정권을 기 때문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노동당은 군주제 대신 공화제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이미 화폐 도안을 5호주 달러 지폐 도안을 바꾼다는 발표도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이제 군주제 폐지. 호주는 사실 뭐 상징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다름이 없으니까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찰스 3세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영연방 탈퇴는 이미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이어지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이걸 과연 얼마만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찰스 3세로서는요. 지금 그것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영국인들이 분열되어 있는데 통합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북아일랜드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왕실 가족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잖아요.
스코틀랜드 아닌가요? 출신은 아니고요. 아니었었나요? 네, 스코틀랜드에 있는 벨모럴 성에서 돌아가시면서 네, 원래 그래서 그쪽 스코틀랜드 쪽 굉장히 좋아하고 네, 거기에-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저 헷갈렸네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왕실 가족 불화도 해결해야 되고 아무튼 떨어진 왕실의 인기를 좀 회복해야 되는 면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군주제에 반대하는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서 다시 왕실을 지지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찰스 3세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참 생소한 것이기도 하고 네.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군주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목소리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듣기는 어려운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좀 특이하기도 하면서 영국은 또 우리와 관련이 많은 나라니까요. 예의주시하면서 좀 상황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입니다. 동화는 교훈과 깨달음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화의 미덕은 삶의 아름다움을 한껏 부풀리는 마법 같은 묘사의 힘입니다. 훌륭한 동화의 원작을 읽으면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소설처럼 감동을 줍니다.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사악한 눈의 여왕에 맞서 싸우는 소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애물과 어떻게 싸워 이길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약자는 결코 강자를 이길 수 없다는 내 안의 편견을 아름답게 부서뜨리는 이야기이지요. 동화 속에는 평범하고 나약한 존재가 자기 안에 숨은 강인함과 에너지를 발견하여 마침내 절대 강자를 이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동화들은 어른이 되어 다시 읽으면 더 깊고 진한 감동을 주지요. 눈의 여왕은 이기심에 빠진 현대인에게 내가 아닌 너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위해 당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눈의 여왕 초반부에는 세상의 사악한 욕망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묘사가 펼쳐집니다. 어느 날 장난꾸러기 요정이 신기한 거울을 만듭니다. 그 거울에 비추면 무엇이든 다 흉측하게 보입니다. 요정은 이 거울을 하늘나라로 옮기다가 그만 떨어뜨려 깨뜨려 버립니다. 산산조각난 거울은 먼지처럼 떠다니다가 사람들의 눈과 마음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차갑고 잔인하게 변해버립니다. 아무리 작은 거울 조각이 눈에 들어가도 사람들은 사악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결국 선악의 문제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시선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삐딱하고 냉정하고 시니컬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들조차도 결국 나쁘고 밉게만 보이게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지요.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삶의 소중한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눈의 여왕의 냉정함이 낳은 비극입니다. 순진한 소녀 게르다는